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1번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인데 요거는 그냥 뭐라고 적어두냐? 아, 진수 조건이구나. 자, 로그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로그 A의 B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때 이 A하고 B가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 있어, 그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A도 양수여야 돼, B도 양수여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또 1도 되면 안 되거든? 누가 1이 되면 안 되지? 그쵸, A는 또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커요. 요게 바로 정의역이 되거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부등식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가 0보다 큰 그런 x들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건 이것이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언제나 양수값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짝수 판별식에 해당하는 a제곱 마이너스 a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므로 그러므로 a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a 값의 범위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그냥 진수 조건이다. 내가 로그의 진수에 음수를 넣을 수 없고 0을 넣을 수 없으니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0보다 크다. 그게 바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게 된다. 이게 바로 1번 문제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야. 어려운 건 없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정리를 좀 같이 하면서 해야 돼. 멀티 들으면서 좀 적어주시고 그럼 바로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자, 2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 이것도 사실은 로그 함수라고 보긴 좀 힘들어. 어차피 대입해서 약분하고 하는 그런 결과들인데, 그럼 어차피 이제 우리가 로그의 어떤 함수값의 합은 이 진수끼리 결국에 곱하고, 그럼 진수를 곱한다는 얘기는 사실 얘를 약분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지 말고 먼저 얘를 좀 약간 이쁜 형태로 로그 x 빼기 1에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x 곱하기 x라고 한 다음에 이제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100까지 집어넣어서 걔네들을 더하자. 근데 로그의 덧셈은 뭐야? 이제 진수끼리 설계가 곱하기 되겠네. 그럼 x 대신에 2 대입한 결과 바로 계산해볼까요? 자, x 대신에 2를 대입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이거를 4분의 3이라고 쓰면 규칙이 안 보이는 거야. 나 분해해서 약분해야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집어넣으면 자,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어차피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기 될 테니까 진수 바로 곱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숫자인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똥똥똥똥 돼서 자,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100을 집어넣으니까 100을 집어넣으면 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99분의 100일이 나오고, 그 약분 한번 해볼게.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된단 말이야. 그 여기는 3이랑 3이랑 약분되고 4랑 4랑 약분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왼쪽 끝에 누가 남냐면 여기는 1과 2가 남게 되니, 그럼 여기도 이제 100과 100일이 남겠다. 그래서 진수가 200분의 100일.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게 무슨 함수야, 그죠? 함수는 아니지. 그냥 로그 문제지. 자, 여기까지는 결과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정리할 때 항상 니네가 풀어야 될 유제 1번도 보면서 정리를 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는 얘네들이 문제를 좀 풀기 힘들 것 같다라는 걸 더 적어주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는 안 적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풀릴 것이다. 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 자, 3번엔 요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탑솔루션에도 아마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자, fx하고 gx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하죠. 너의 a를 집어넣은 게 b라면 역함수에 b를 집어넣은 게 a가 되게 되더라. 이거는 뭐 고1 때 배우는 함수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어떤 성질인데, 이게 계속 쓴다. 자, 가볼까? 얘 궁금한 거야. 물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긴 있어. 근데 실제로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역함수에 4를 집어넣은 결과를 한번 계산해보기 위해, 야, 역함수에 4를 집어넣은 결과를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원래 함수에 k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본 거지. 대입. 자, 로그 3의
K제곱에 그 다음 더 3승 K3승 더하기 17이 그 결과가 4가 되게 되고 그 양변에 미치 3인 지수 취해주면 자 미치 3인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서로 역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퉁친다고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듯이 얘네 퉁치고 그럼 K3승 더하기 17의 결과가 3의 4승인 81 그러므로 K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64니까 3번 곱하기 64니까 아 얘가 4구나 얘가 4래 그러면 F의 역함수의 4를 구하면 또 4겠네 그럼 F의 역함수의 4를 구하면 또 4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성질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럼 4번 하고 되게 쉬운 얘기지만 잠깐 쉬자고 자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역함수 뭐 있습니까? 고1 때부터 우리 배웠던 거지만 역함수는 그냥 x랑 y랑 바꾸는 것 뿐이니 그럼 저 함수의 역함수를 바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이번에 자 x랑 y랑 바꿔라 그러면 x는 로그의 2의 y 빼기 4의 그 다음 더하기 3 그러니까 바꿀 때는 항상 로그 혼자 있게끔 얘를 이항해주면 x 빼기 3이 로그 2의 y 빼기 4가 되게 되고 그래서 양변에 이제 미치인 지수를 취해서 미치인 로그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양변에 미치인 지수 취해주면 뿅뿅 사라지고 자 y 빼기 4가 이 위에 x 빼기 3이라는 지수가 올라갔으니 4까지 넘겨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둘을 비교해 봐야죠. 자 둘을 비교해 봤더니 A값은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B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C값은 4가 나오게 되니 그 모두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24다. 여기까지. 자 잠깐 좀 쉬고 가도록 할게. 니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 5번이 또 물론 X 대신에 또 A 대신에 한 2분의 3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루트 2 정도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좀 더 원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입만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탑 솔루션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리는 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탑 솔루션에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만약에 1보다 큰 상황에서 X1하고 X2를 대서 비교를 했는데 이제 X2가 더 크다라고 하면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라고 이랬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그 대소관계가 바뀌지가 않는다. 근데 만약에 A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에 똑같이 X1하고 X2의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로그 A의 X1과 그다음에 로그 A 로그 A의 X2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치 1보다 작으면 그 대소관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주제인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 대소관계 할 때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했지? 근데 이제 로그식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A에서 B를 빼. 그래서 걔가 0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B가 큰 거고 그게 0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겠지만 그럼 뭐 A하고 B가 같은 거고 그래서 먼저 여기는 A하고 B에 대한 대소관계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A 빼기 B를 직접 한번 계산을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할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A 빼기 B 즉 로그 2의 A에서 뭘 뺄 거냐면 로그 2의 A분의 1을 뺀대. 그러니까 이건 2배의 로그 2의 A가 되죠. 됐니?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거든.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A값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요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우리 생각해보자.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1,0을 지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양수고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 근데 집어넣는 A값의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1보다 크거든. 그럼 약 한 여기 근처를 집어넣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양수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데 양수더라.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여기저기 존나 큰일 났네.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A가 B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구나 라는 얘기죠. 아, 이 젤리가 개수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개수가 모자란데? 아, 이거 오늘 사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졸리지? 먹어. 형규도 졸립지? 샤. 그러니까 이러면 나도 졸립다라고. 나도 졸립다 혹시. 나도 졸려요. 졸려. 그래. 졸립다. 젤리가 사람 수만큼 없어 지금. 혹시 나도 졸립다? 나도 졸려요. 몇 개 안 남았는데. 혹시 졸린 사람? 졸리면 얘기해. 몇 개 안 남았지만. 자, 볼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A에서 C를 빼거나 B에서 C를 빼거나 계산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A에서 C를 빼거나 B에서 C를 빼는 건 일단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또 다른 방법이야. 자, 문제에 주어진 여기에 다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볼게. 자, 왼쪽은 그러면 로그 2의 1, 여기는 로그 2의 A, 그럼 오른쪽은 로그 A의 2가 되니? 그럼 얘 대소관계, 자 다시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거니까 밑이 2인 로그. 자, 그래서 로그 2의 A는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로그 2의 A는. 근데 니네 로그 성질 중에 밑과 진수로 바꾸면 역수 되는 거 알지? 로그 2의 A가 1보다 작으니 밑과 진수를 바꾼 로그 A의 2는 어떻게 된다? 1보다 큰 결과 되겠죠? 그럼 지금 A하고 B 중에 얘가 더 컸거든? 근데 이 친구는 1보다 작거든? 그럼 얘는 지금 그 친구의 방금 역수가 되니 C값은 1보다 크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A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 현재 A라는 결과가 0과 1 사이의 숫자니 그럼 그거의 역수에 해당하는 C값은 1보다 크고 그래서 C가 가장 큰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C가 1등이고 그 다음에 A가 커야 되니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입을 통해서 계산해 보기도 하고 방법 세 가지인가 봐. 대입을 통해서 계산해 보기도 하고 자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도 확인하고 아니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적당한 미친 로그를 취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대소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자 마지막만 다시 볼게. 자 원래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 거야. 밑이 2인 로그를 다 동일하게 밑이 2인 로그를 씌워버린 거지.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고 그래서 로그 2의 A는 양수긴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양수 이 친구가 그래서 양변 역수에 주면 이렇게 1보다 크게 된다. C가 1보다 큰데 A는 1보다 작으니 C가 1등 뭐 이렇게 5번 문제를 좀 해결해 봤습니다. 자 난이도가 좀 분명히 좀 있는 부분이긴 해. 이거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양한 걸 해봐야 된다. 빼서 0보다 큰지도 확인해보고 숫자도 대입해보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6번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좀 빡세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 자 6번 문제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로그 성질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좀 더럽거든 계산하기가. 그래서 기억부터 맞는지 아닌지 차근차근 한번 볼게. 차근차근. 자, 열심히 좀 적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지금 fx는 밑이 a인 로그 함수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야, 기억의 좌변은 이러냐? 마이너스 f의 x분의 1이니 사실은 마이너스 하고 나서 그 x분의 1을 로그 함수에 집어넣으라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 여기는 x가 여기는 x인데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랬으니 이 친구가 되는 거고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되죠? 그럼 얘가 x의 마이너스 1승이니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얘는 로그 a의 x가 되게 되고 fx와 같은 식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집어넣어서 정리한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해주면 돼. 그래서 기억은 일단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니은 볼게, 니은. 자, 니은의 좌변은 f의 kx인데 그럼 이건 로그 a의 kx를 대입해라. x 대신에 kx를 집어넣어라.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ak 더하기 로그 ax 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k 곱하기 fx하고 k 곱하기 fx하고 다르죠? k 로그 ax하고
그 결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좌변과 우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계산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자, 좌변은 x 대신에 x의 k제곱을 집어넣으라고 하니 디귿의 좌변 f의 x의 k제곱은 자, 로그 a의 x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k 튀어나가면 남는 게 로그 ax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fx니까 k 곱하기 fx가 돼서 우변에 있는 형태까지 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니은의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리을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면, 자, 좌변에 있는 로그 x 더하기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y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fx 곱하기 fy는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a의 y고, 그럼 얘랑이 같냐?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수 성질을 거꾸로 쓴 거지? 그러니까 디귿도 리을도 그냥 잘못된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로그 계산만 좀 할 줄 알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적분 투구를 니네가 실제로 할 때쯤 되면 또 로그를 또 되게 많이 계산 안 하는 시점일 거야. 지금이야 우리가 로그를 막 했으니까 그냥 뭐 계산상 별로 어려운 건 없다 생각할 텐데, 또 한 몇 개월 동안 로그 안 쓰면 또 이 부분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게 된다. 재미가 없군.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좀 복잡하거나 그래서 아니 재미가 없냐 여기. 다음 단이 재밌을 텐데. 3단은 재밌어? 어? 3단은 뭐 하냐고?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인데 여기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문제라도 잘 풀리니까 거기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래. 메리스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날 와서 이게 로그 함수의 성질이나 배우고 있으니. 자, 보도록 할게. 지금 이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알겠지만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여서 니네가 신경 써서 볼 건 뭐냐면 로그 함수 그래프에 있는 이런 점들의 좌표만 좀 신경 써주면 돼. 무엇을 집어넣나 무엇을 나왔나, 무엇을 집어넣어서 무엇이 나왔는지만 체크해주면 돼. 자, 여기 잠깐 볼게. 이 점은 C를 집어넣어서 D가 나왔어. 그러니까 D가 나왔다고. 뭐를 집어넣었더니 C를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 식 하나일 뿐인 거야. 다른 의미는 없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 집어넣어? B를 집어넣어. C가 나왔어. C가 나왔어. B를 집어넣었더니 그렇다는 얘기군. 자, 마지막 이 점은 뭡니까? D를 집어넣었더니 E가 나왔어. E가 나왔어. 뭐를 집어넣었더니? 뭐를? T를 집어넣었더니. 자, 근데 일단 로그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식이니 요거 지수로 좀 표현을 바꿔보도록 할게. 근데 노란색 어디 갔지 분필? 아, 여기 있구나. 등잔 밑이 어두웠군. 양변의 밑이 A인 지수처럼. 너무 아저씨 같은 말을 썼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 양변의 밑이 A인 지수를 취해주면 B가 바로 뭐가 되냐면 A의 C제곱이 되는 거고, 양변의 밑이 A인 지수 취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D라는 놈이 이제 A의 E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A의 C 플러스 D승. 그러면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냐?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주면 B하고 C를 곱한 놈이 바로 지수끼리 더한 C 더하기 D가 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정답은 BC. 정답은 그래서 있겠죠. 몇 번이야? 이게 지금 7번이죠? 7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 나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함수에 무엇을 집어넣어 무엇이 나왔는지만 잘 확인해 주면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유제도 아마 그냥 무난하게 풀릴 거야.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8번 문제를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이것도 그냥 사실은 로그 계산 문제일 뿐이거든. 니네가 물론 잘 알겠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 하나만 적어두고 가도록 할게. 어떤 내용을 적어두냐면, 자, 로그 3의 2랑 로그 9의 4는 똑같은 값을 가져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3의 제곱, 2의 제곱. 그럼 제곱 앞으로 나가면 서로 퉁치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되게 많이 쓴 기술이지만, 자, 밑과 진수를 같이 제곱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밑과 진수를 같이 루트 씌워도 상관없고, 다 아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자, 밑과 진수를 같이 역수해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게 된다. 이게 사실은 밑변환 공식에서 더 많이 쓰이는 기술이야,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같이 제곱하고 같이 쑤시고 같이 역수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야 로그식을 좀 빨리빨리 간단히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요 원리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기역의 좌변에 나와 있는 이 함수를 간단히 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사실 앞에 있는 함수는 바로 뭐냐면 y는 기본 로그 함수인 로그 3의 x야. 그 다음에 이 친구도 x에 마이너스 1승이 튀어나가잖아. 그 다음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잖아. 그럼 여기는 이 함수식은 사실은 어떤 함수의 식이냐면 이 함수식은 사실은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식이야. 로그 3의 x라는 이런 함수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보면 알겠지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구나. x축의 대칭이도 한 거구나. x축에 어떻게 일치를 합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얘기 된다. 툴은 서로 보면 알겠지만 x축의 대칭이 되거든. x축에 대칭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일치한다라고 하는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볼까요? 자, 니은의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럼 이 함수식은 사실은 자, 밑과 진수를 같이 역수해 주면 사실은 y는 로그의 2의 x의 그래프이고,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그래프는 그냥 변함이 없죠. 자기 자신 기본 그래프니까 y는 로그 2의 x니까 자, 둘이 서로 일치하거든. 근데 둘이 또 x축의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디귿은 당연히 뭐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게 안 되냐. 자, 밑이 3인 지수함수와 밑이 3인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된다는 디귿에 나와 있는 말만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돼. 물론 여기는 없어. 보기가 없는데 아니 답은 3번이래. 우리 책에는 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뭐 이런 얘기 되겠다. 자, 이제 9번만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다 이어서요. 9번하고 한 2개 정도만 좀 까다로운 내용 남았는데 이제 9번이 조금 어려워서 정리할 시간 준 다음에 칠판 싹 지우고 깔끔하게 9번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가 로그를 배운 지도 사실 많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로그 계산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긴 진짜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다. 오늘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숙연한 분위기야. 성탄절이어서 그런가? 그 인강 선생님이 찍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뭐 촬영 장소 막 이런 게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촬영한 날짜를 적거든. 그 오늘 날짜는 이제 크리스마스로 적혀 있겠지?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거를 크리스마스 날 찍었구나. 만둣국을 먹었나 혼자. 여기 만둣국 되게 맛있는 데 있어. 저쪽에. 그 최선화학원? 거기 근처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 옆에. 근데 동사무소에서 길을 건너서 골목을 쭉 들어가면 공원이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 그 공원 바로 앞에 맛있는 칼국수집인가 그래. 맛있는 칼국수집. 원래는 칼국수를 파는데 겨울에만 이 만둣국을 하거든. 근데 맛있어. 진짜로. 추천. 자, 이제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거야. 이제 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A하고 B에 대한 양수, 음수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A도 양수고 B도 양수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A하고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밑이보다 큰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내용 판단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졸린가 봐. 어떡하지? 졸려? 괜찮아?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거기보다. 아니, 네 편한 대로 하는데.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야,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반으로 평행 이동한 것 뿐이기 때문에 함수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 함수란 얘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A 값이 얼마보다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괜찮겠냐? 다음 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뭐냐? X 대신에 0을 대입한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음수죠.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한 로그 A의 B의 결과가
음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B가스는 일단 음수는 아니고 양수인데 B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까? 맞아. 왜? 소신을 지켜야지. 야, 봐봐. 평행이동하지 않은 y는 로그 ax의 그래프는 로그 함수는 무조건 1,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는 증가 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b를 집어넣어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b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 그래프의 왼쪽에 여기에 b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를 집어넣은 결과 음수. b를 집어넣은 결과 음수. 이 함수에 b를 집어넣은 결과가 음수. 그러니까 b는 1에 얘 왼쪽에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 값이 0과 1 사이에 값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야. 두 가지 사실 a가 1보다 커야 하고 b는 0과 1 사이의 숫자구나.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려고 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로그의 b분의 2에 그 다음에 a-x라는 자,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해. 답은 5번이 아니야. 그래서 5번은 잘랐는데 그림 작게 보일까 봐. 자, 보자. 여러 가지 정보. 이 함수의 정의역. 이 진수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a 빼기 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 x는 a의 왼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럼 여기 지금 x는 a의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거는 탈락이고 그치? 요거 지금 현재 세 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남게 된 것 같아. 되겠냐? 찾아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값이 0과 1 사이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원래 밑이 b면 감소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는 1보다 크네? 그럼 증가함수가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대신에 또 마이너스 x가 집어넣었으니까 또 증가하고 감소가 바뀌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볼게. 우리가 아까 왜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네 가지 포맷을 살펴봤는데 요 함수가 y는 로그 2의 x 그냥 기본적인 걸 쓸게. 얘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는 뭐냐면 자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냐면 y는 자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가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포맷인데 이 중에 증가함수를 보니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 중요하다. 밑이 1보다 작아지거나 아니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바뀌어. 근데 얘는 왜? 밑이 1보다 작아서 증가, 감소가 바뀌었는데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증가, 감소가 또 바뀌었거든. 그래서 다시 이 함수가 증가함수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밑이 1보다 작아서 감소함수가 될 뻔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서 감소함수의 감소함수니 다시 증가함수로 돌아왔다. 그럼 이 함수는 b가 0과 1 사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소함수가 돼야 되는데 b분의 1이 되었으니 증가함수인 줄 알았지.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 다시 감소함수가 돼야 되고 그럼 이 함수 중에 감소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이 친구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얘는 증가함수니까. 그치?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하고 얘의 선택을 해줘야 돼. 차이점 바로 뭐냐? x 대신에 0을 대입한 놈의 부호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2번이냐 3번이냐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고 한 거야. 자, 이 함수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뭐가 됩니까? 로그의 b분의 1에 a가 되게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놈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 궁금한 거야. 자,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양수일까 음수일까? 원래 조금 조는 편이니 오늘따라 좀 많이 조는 거니? 대답을 못하는 거는 원래 조금 조는 편이구나. 저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로그 b분의 1의 a. 저 함수에 x 대신 0을 넣은 거야 내가. x에 0을 넣은 거야. 이게 됐어. 그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찍어봐. 음수일까요? 자, b가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b분의 1은 1보다 크고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1,0을 지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거기 대입한 결과인 A값은 1보다 큰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대입했으니까 그 결과는 뭐가 된다? 양수가 돼줘야 돼. 찍었잖아. 찍었으니까 막 5분의 1, 2분의 1을 한 걸 틀었는데 하여튼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편이 양수가 되는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파주시면 됩니다. 물론 또 A에 2, 뭐 B에는 2분의 1, 또 숫자 대입해도 됩니다. 그만 나오겠지. 근데 좀 약간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본 거야. 그래, 9번 문제. 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좀 편하니까 졸면 안 돼. 쉽게 설명해 줄게. 왜? 자, 9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니네가 좀 부호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기본 요 네 가지 함수의 그래프. 얘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니까 요 네 가지 기본 그래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게 9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힌트가 되었고. 왜 이렇게 되게 숙연하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물론 떠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떠들라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약간 크리스마스여서 그런가? 좀 약간 좀 되게 좀 약간 침울하다고 하긴 좀 뭐한데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크리스마스. 야, 크리스마스 뭐 별거 있냐? 그냥 12월 25일 뿐이지, 그제? 나는 사실 내 생일도 별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어서 그냥 뭐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지 뭐. 자, 대표형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알려준 힌트는 꼴랑 얘랑의 떨어진 거리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지금 현재 알려준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지수함수 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지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인 힌트로 쓸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 점의 좌표, 뭐 이제 x좌표는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k, a라고 하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k, a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그죠? 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쓸 것이냐. 두 점의 y좌표 차이가 2분의 1만큼 차이 난다.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지. 그래서 이제 이 점은 여기다 대입하고 이 점은 여기다 대입하고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 해결하면 됩니다. 자, 위에 거만 대입해볼까요? k를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2분의 1 나왔다. a 더하기 2분의 1이 나왔다. 뭐를 대입했더니 k를 대입했더니 밑에 볼까요? a가 나왔다. 뭐를 대입했더니 k를 대입했더니 근데 밑이 좀 다르죠. 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냐면 k가 궁금하기 때문에 뭘 소개하면 될까요? a를 소개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밑이 다르다고 고민할 거 없어. 아까 뭐랬어? 밑과 진수 같이 제곱해도 상관없다 했으니 로그 9의 k제곱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k값이 바로 나오게 된다. 자, 위에서 아래 빼면 왼쪽은 2분의 1.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이 진수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니까 왼쪽은 로그 9의 k.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이 진수로 나눠주셔야 되니까 로그 9의 k. 그 다음에 양변의 밑이 9인 지수를 취해주면 뿅뿅 사라져서 k는 9의 2분의 1승 루트 9인 바로 3이 정답이 된다. 이건 뭐 좀 간단한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어떤 길이 조건, 이 PQ의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두 점의 y좌표 차이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a 빼기 2분의 1로 잡아도 문제되진 않아요. 전혀. 니네가 잡기 나름이니까 니네 마음대로 잡아주셔도 상관없다. 자, 이게 바로 10번 문제였대. 그렇군. 그럼 단순 계산 문제구나. 로가 좀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11번 문제도 아주 단순합니다. 11번 문제도 단순하고. 호이. 너무 쉬워서 이것도. 가볼까요? 자, 이 두 가지 함수의 그래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런 다양한 점들의 좌표들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뭐냐면 야, X축과 AB와 CD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궁금한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한번 계산해봐라.
그냥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적당한 어떤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x축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 대신에 x-2 대입하니까.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 그래프의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언제나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해? 이렇게 뚝 하고 자르면 이 부분의 넓이나 일치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로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볼게요. 이 점은요, 이 그래프의 점인데 y절편이거든. 그래서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0,1이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물어볼게. 얘랑 무슨 좌표 똑같니? 같이 하자. 무슨 좌표 똑같니? y좌표 똑같죠? y좌표가 1이 돼야 돼? 근데 이 점은 이 그래프의 점이거든. 뭐 집어넣어야 1 나오니? 2 집어넣어야 1 나오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랑 무슨 좌표 똑같니? 무슨 x좌표 똑같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2고, 근데 이 점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 대신에 대입하면 2,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잉여스럽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 높이는 y좌표 차인 1.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간단하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뒤엔 좀 쉬워. 마지막 딱 하나만 조금 골 때리고 나머지는 그냥 중딩도 풀어. 똑똑한 중딩도 풀 수 있는. 자, 대표형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물어볼게.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얘가 감소함수가 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들어봐. 평행이동은 어차피 증가감소에 영향을 주진 않아. 그지? 그 얘를 감소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라 그랬니? 봐야 돼. 밑이 1보다 작아지거나, 아니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거나, 아니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밑이 1보다 작아지거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 감소함수가 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가 발생하잖아? 그럼 다시 진감수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 이거 진감수야. 얘 때문에 감소가 됐는데 또 얘 때문에 감소가 됐으니 다시 진가로 돌아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일단 진감수구나. 그러면 왼쪽 끝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오른쪽 끝 2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최대값이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마사 집어넣으면 3 하면 얘는 0이고, 20 넣으면 27, 3 빼기 1이니까 최대값은 이거. 좀 잉여스러운 부분이 되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좀 쉽다.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는 어떤 꼭지점이 없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간다든지, 뭐 내려갔다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왼쪽 오른쪽 잘 집어넣어 주시면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고, 13번도 보도록 할게. 요거도 쉬워.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밑이 1보다 작으면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탑 솔루션에 나와 있지만 메모해두도록 할게. 자, 로그 a의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a가 1보다 큰지 a가 0과 1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근데 만약에 밑이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니네가 직접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아니면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그 니네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얘야 뭐 그런 거 없지. 볼까? 밑이 1보다 작으니 감소함수여서 여기 있는 진수가 커지잖아? 그럼 전차는 거꾸로 작아져. 여기 있는 놈이 작아지잖아? 그럼 전차는 거꾸로 다시 커져.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알겠지만 이 함수의 대칭축. 자, 진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나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함수인데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보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x는 2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간 x는 6까지를 집어넣을 수 있구나. 잘 봐야 된다. x가 6이면 진수는 최대가 되겠지. 하지만 밑이 1보다 작으니 y는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고. 다시 한번.
x가 6이면 진수는 커지지만 이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전체는 거꾸로 최소가 되게 된다. 지수함수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실제로 x 대신에 6을 집어넣어주면 36 빼기 10이면 36 빼기 10이면 24 8 더하면 32 로그 2분의 1에 32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너네 나이 먹어봐. 37이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야, x 대신에 2 집어넣잖아. 진수는 최소가 된다고. 근데 거꾸로 y는 뭐가 되게 된다? 최대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미치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x 대신에 2 집어넣어주면 4 빼기 4. 오케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이렇게 갖게 되게 된다. 좀 쉽지? 그지? 아까 몇 개 빼고는 이따 좀 쉽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한 3가지 문제 남았으니까 3가지 문제 풀고 또 유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 질문. 네. 저기 x제곱 마이너스 2.28 저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이 막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따져도 되냐고? 네. 이거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 안 따져도 되냐고? 근데 이미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거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네, 좋은 질문인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건 이제 문제가 모순이 되는 거야. 문제가 모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루트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좋은다? 그럼 그런 건 안 나오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이 많으신 거야. 걱정이 많으신 거.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에는 요거 꼭 적어둬야 돼. 이거 꼭 적어둬야 돼. 꼭 적어둬야 돼. 관심을 끌려고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꼭 적어두셔야 돼. 자, 우리가 분명히 로그에서 배우는데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까먹는 한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이거 적어둘게요. 자, A 위에 로그 B의 X가 올라가 있는 놈이나 X 위에 로그 B의 A가 올라간 놈이 서로 같아. 기억나? 요거 밑이 B인 걸로 고정이 돼 있으면 이 둘이 서로 바뀌어도 된다고. A하고 X가. 이게 바뀌어도 된다고. A하고 X가. 이게 바뀌어도 된다고. 지금은 기억나지? 근데 몇 개월 후면 니네 기억이 안 날 거야. 왜냐면 이걸 거의 쓸 일이 없거든. 그냥 이걸 쓰는 문제에서만 쓰지 이거를 모른다 해서 못 푸는 문제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까먹을 거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다시 한번 로그 올라가 있는데 밑이 같네? 그럼 요 두 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양면의 밑이 B인 로그 취하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니네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이 문제에서 안 쓰지만 이 페이지의 문제를 풀 땐 사용이 되니까. 자, 그러면 대표형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t가 되게 되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3의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로그 3x의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 그래서 이 함수는 또 잉여스러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2t에 더하기 10이어서 자, 위로 볼록한 어떤 t가 1이 대칭축이 되는 이러한 2차 함수이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는 x값의 범위를 가지고 t값의 범위를 조사하면 되는데 자, 로그 3의 x를 치환했으니 여기도 밑이 3인 로그, 여기도 밑이 3인 로그, 여기도 밑이 3인 로그. 자,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t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네요. 참 이참수 좋아해. 그지? 자, 그래서 1 바로 왼쪽에 있는 t 대신에 0, 1, 2, 3, 4까지 여기 있는 숫자들을 내가 지금 현재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t 대신에 1을 집어넣을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되게 되고 t 대신에 4를 집어넣을 때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스타일 넣어봐. 얼마야? 12에서 1을 뺀 11이란 최대값.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빼기 16에 더하기 8에다가 빼기 8, 2라고 하는 이제 이런 최소값을 갖게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 뭐 두 개 더하면 13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바로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일단 정리를 좀 할 시간 줄까? 너무 좀 빨리 진행되는 경험이. 그럼 좀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유제 1번을 풀라고 할 거야. 교재에다가. 풀다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네가 정리해 놓은 걸 보는 거야. 참고해서 알겠지?
자, 15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니네가 진짜로 잊으면 안 돼. 내가 너무 자꾸만 강조하는 그런 어투만 써가지고 니네가 약발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진짜 중요한 건데 정말이야. 자, 니네 혹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지만 미적분원에 최대 최소 정리라 해서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가는다 뭐 그런 게 있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차 함수가 있는데 양쪽 구간이 는이 없는 이런 구간이잖아. 그럼 최대값 같은 게 좀 없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보통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 x값의 범위에 는이 있는 게 보통이야, 사실은. 근데 x에 이렇게 는이 없는 부등호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잖아.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왜 그러냐면 산술기하 평균 잠깐 정리해줄게. 알겠지만 정리해줄게. 자, 우리가 a하고 b를 더한 놈이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ab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라 해서 부등호 이거 뭐 해서 최대값 많이 구하거든. 근데 이거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야. 그래서 그 는이 없는 부등호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져.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되게 팁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는이 없는 부등호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는이 없는 부등호가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요거는 거의 대부분 다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눈치를 좀 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 뭐 재밌어? 왜? 뭐 비트코인이 올랐어? 왜 그래? 자, 그래서 이 둘의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한번 좀 사용을 해주시면 선생님 2 곱하기 로그 5의 x에다가 자 로그 x의 5의 3승 3이 앞으로 튀어나가죠. 자 125는 5의 3승이기 때문에 3 튀어나갔고 그래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2를 곱할게. 자 2 곱하기 로그 5의 x에다가 자 3 곱하기 로그 x의 5를 곱할 텐데 이 둘은 서로 역수 관계이므로 서로 사라지죠. 그래서 최소값은 2루트 6이 최소값이 되게 된다. 4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잘 자는데. 잘 자요. 잘 자고 있어. 얘 잘 자네. 자니?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되게, 많이 피곤한 것 같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그래. 자, 너무 앞에 있어서 시야가 좀 좁아서 그런가 오늘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창문 좀 옆에 열까? 좀 덥니? 좀 더우면 옆에 창문 좀 열어서 환기를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유형만 남겨놨네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 진짜로. 근데 나중에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부등식에서 나오고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로그가 이게 지금 지수 위에 지금 현재 로그가 올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자 지수를 뭘로 바꿀 거냐면 진수의 지수로 바꿔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를 들어 A의 네모승이라는 놈이 있었다 쳐볼게. 이 네모는요 지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밑을 갖는 로그를 취하잖아. 얘가 뭐가 돼? 원래는 그냥 지수였는데 이제는 진수의 지수가 돼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지수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 로그를 취해서 그 지수가 진수의 지수가 되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밑이 10인 로그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죠.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지금부터 취할 거야. 똑같이 밑이 10인 로그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방정식, 부등식에서 어려운 것도 다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천천히 신중히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식이 y는 x 위에 2 마이너스 로그 x란 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어. 지금 현재 얘는 바로 뭐냐면 그냥 지수야. 그냥 지수. 이제 진수의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합니다. 이거는 자 로그의 x 위에 2 마이너스 로그 x라고 하는 자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한 거야. 추면 닫아도 돼.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봐. 아까는 그냥 지수였거든? 근데 이제 진수의 지수가 돼버렸어. 그게 어디로 나가냐? 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수의 지수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정리해주면 2 마이너스 로그 x 곱하기 자, 로그 x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그 x를 치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 자, 마지막 요 고비를 좀 잘 넘겨줘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근데 마무리는 안 졌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자, 원래 이 지금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으니 저걸 어떻게 푸냐 솔직히. 그잖아? 그래서 저놈을 끌어내리기 위해 앞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진수의 지수가 될 수 있게끔 양변에 로그를 취했다는 거. 자, 요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적인 포인트. 그래서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이 함수식은 2 빼기 t에다가 t를 곱한 자 마이너스 t 제곱에 더하기 2t 그래서 대칭축이 t는 1인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t값의 범위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거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 마지막에 실수 많이 한다. 자 여기다가 미치시민 로그를 다 취해주면 자 여기도 미치시민 로그 미치시민 로그 미치시민 로그를 취해주면 자 로그 xn t는 로그 1인 0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1000인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t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0부터 출발해서 1, 2, 3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최대 t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최소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마지막 함정은 바로 뭐냐면 왼쪽이 로그 y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t 대신에 1 집어넣어서 그냥 최대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바로 로그 y니까. 자, t가 1일 때 로그 y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3일 때 y가 아니라 로그 y의 값이 자, 3 집어는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 그래서 y는 10이라고 하는 최대값과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 자, 우리가 로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변에 로그를 취하다 보니까 왼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y가 아니라 로그 y라는 거. 자, 요번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이제 앞에 올류 1번부터 한번 유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